학생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교장은 당황한 눈빛으로 학생들과 시장 상인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은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 나온 말처럼 보였지만 사실 드러날 뭔가가 있음을 아는 사람의 불안이었다. 교장이 결국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게 말했다. 선생님, 아니, 어르신. 이건 공개되어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그 순간 미정은 처음으로 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안 되죠? 학교의 역사인데, 학교의 뿌리인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인데. 교장이 입을 다물자 학생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서우가 작은 종이 하나를 펼쳐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어 보였다. 그것은 행정실에서 보았던 오래된 신문 기사 복사본. 버려진 땅에 세운 교실, 단 한 명의 선생님으로 시작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재래시장의 아침은 늘 소란스럽게 시작되지만 그 소란 속에도 고요가 존재하는 순간이 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6시 반, 상인들은 천천히 셔터를 올리고 길바닥에는 전날 남은 물 자국과 채소 찌꺼기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동색 살얼음이 바닥에 박혀 있었고 상인 한 명이 물을 끼얹는 순간 바닥은 겨울 특유의 하얀 김을 뿜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항상 움직이고 있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 유독 조용한 구석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좀처럼 향하지 않는 오래된 파란 천막 하나가 시장 끝에 홀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 파란 천막 아래 시간을 잊은 듯한 나무 수레 하나가 있었다. 낡은 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겨우 버티고 있었고 손때 묻은 작은 항아리 3개가 수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항아리 옆에는 빛이 바랜 노트를 덮은 채 얹어둔 작은 수건, 오래된 필기도구, 그리고 자그마한 돋보기까지 놓여 있었다. 그 앞에 키가 작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75의 윤미정. 사람들은 그녀를 수레 할머니 혹은 청소부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윤미정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시장에 도착한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 시장 입구에 커피 자판기 불빛만 켜져 있는 그 시간에 그녀는 짧은 회색 머리칼을 단정히 빗은 뒤 김치 항아리를 하나씩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그녀는 천천히 항아리 뚜껑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고 작은 수건으로 입구를 닦으며 조심스레 뚜껑을 다시 덮었다. 그 손길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섬세하고 다정했다. 마치 항아리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어떤 기억 혹은 사람인 것처럼 보살피는 손길이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제 맛을 알아보겠죠. 그녀는 작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말은 항아리를 향한 것이었고 동시에 자신에게 향한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말은 공기 속에 맴도는 대신 항아리 속에 흡수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침 7시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시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도 이른 출근이시네요. 순댓국집 주인은 늘 그렇듯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서 하지 않았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지는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늘 있어야 할 존재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7시 30분. 이제 학생들이 시장을 지나가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근처 사립고등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검은색 외투와 교복을 단정히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시장을 지나간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학생도 있었고 수레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수레 할머니를 학교 청소하시는 분이 왜 시장에 있지? 그 정도로 여길 뿐 그 이상 탐구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호기심조차 오래 지속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한 학생은 발걸음을 멈췄다. 정교 학생회장 유한을. 17살 소녀는 시장 끝 천막 앞에서 조용히 수레와 항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노인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다. 유하늘은 어제 학교 행정실에서 우연히 자료를 찾다가 이상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학교 설립자 윤미정. 1979년 최초 설립 당시 초대 교장 및 교사 겸임. 그 옆에는 그 시절 허름한 교실 앞에서 서 있는 젊은 여자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항아리를 닦는 지금의 할머니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하늘은 사진을 떠올리며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막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알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다. 친근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걸지 못했다. 할머니는 오히려 먼저 고개를 들고 학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학생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시장은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고 커피 냄새가 나고 바람이 지나가는 평범한 날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 끝에 작은 수레 앞에서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비밀은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가 그것을 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이 조용한 수레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교의 복도는 항상 어수선한 설렘과 분주함이 섞여 있었다. 학생들은 사물함 앞에서 교복을 정리하고 시험 대비를 위해 서둘러 교실로 향하거나 친구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런 일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한 사람만은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바로 학생회장 유하늘이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시장에서 보았던 그 낡은 수레와 흰 머리의 할머니, 그리고 어제 행정실에서 발견한 설립자 윤미정이라는 이름 사이에 묘한 연결감을 느끼며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조용히 행정실 문 앞에 섰다. 일반 학생은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학생회장이라는 직책 덕분에 가끔 공문이나 행사 관련 서류를 받으러 오곤 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와 먼지, 그리고 낡은 서류철들이 풍기는 묵직한 냄새가 공기 중에 가라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분류되지 않은 문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컴퓨터 옆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행정실장은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하늘 학생, 또 행사 준비 서류 찾으러 왔니?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늘은 다른 걸 좀 찾아보고 싶어요. 혹시 학교 설립 당시 기록이나 사진 같은 자료 있을까요? 실장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 의심 없이 오래된 캐비닛 쪽을 가리켰다. 글쎄, 예전 자료는 여기 있지만 손 안 댄 지 오래돼서 필요한 만큼만 보고 정리해놓고 가렴.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류철은 1990년대 학교 확장에 대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역대 교장들의 임명 문서, 세 번째에서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함께 학교 설립 초기 해외 교육 봉사 관련 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네 번째 서류철을 꺼내는 순간 낡은 사진 한 장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 사진에는 허름한 컨테이너, 교실, 아이들과 웃고 있는 젊은 여인, 그리고 사진 아래 적힌 글. 1979년 초대 교사 겸 설립자 윤미정.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어제 시장에서 수레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할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다. 유하늘은 숨을 고르며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젊은 여성의 눈빛은 선명했다. 당시 흔하지 않은 교육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뚜렷한 애정과 사명감이 담긴 눈빛이었다. 또 한 장의 문서를 펼치니 낯익은 서명이 보였다. 서명학교 설립 책임자 윤미정.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제 들었던 할머니의 말이 희미하게 겹쳤다.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하겠죠. 하늘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류 사이에 끼우고 행정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을수록 그녀는 점점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우연 아니었다. 어떤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 쉬는 시간이 되자 하늘은 같은 반 친구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친구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보다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진짜 그 할머니 아니야? 말도 안 돼. 학교 설립자가 왜 시장에 있어? 야, 진짜면 이거 엄청 큰 거 아니야? 왜 아무도 몰랐지? 그들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며 토론을 벌였지만 곧 질문이 생겼다. 정말 저 사람이 그 할머니가 맞다면 왜 학교는 이를 숨겼을까? 왜 그분은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 하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자 친구 중 한 명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학생이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교장이나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의 머릿속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그래. 이걸 아는 사람이 나만은 아닐 수도 있다. 점심시간 교무실 복도를 지나던 하늘은 교장실 문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다. 교장이 낯선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있었고 그 서류철에는 분명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설립자 관련 기록 보관 외부 유출 금지. 그 순간 하늘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사실을 직감했다. 이건 오래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숨겨지고 있는 이야기였다. 그날 오후 하늘은 수업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아침 다시 시장에 갈 것이다. 이번에는 그냥 서 있지 않을 것이다. 그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다. 아무도 몰랐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이야기. 지금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재래시장은 새벽 공기 특유의 서늘함을 간직한 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 생선 가게 얼음 위에 놓인 은빛 반짝이는 고등어, 파란 천막마다 물기를 머금은 플라스틱 바구니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석, 가장 낮은 햇살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 오늘도 변함없이 그 수레는 시장의 끝을 지키고 있었다. 윤미정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수레에 앉았다. 다리 통증 때문인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얼굴엔 특유의 잔잔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다시 한번 김치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고 동시에 무언가를 예상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파란 천막 앞에 학생 3명이 서 있었다. 하늘,
그리고 하늘의 친구 서우와 진혁. 평소 같았으면 시장이 아닌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을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위치는 수레에서 불과 2미터 거리였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알아내려는 의지가 담긴 어딘가 낯선 눈빛이었다. 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하늘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자 윤미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잠시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어제와 달랐다.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갔다. 햇살은 천막을 스쳐 수레 위 항아리를 반짝이게 했고 항아리 안 붉은 김치 양념 위에 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잠시의 침묵 후 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왠지 오늘은 그냥 지나갈 것 같진 않네요. 그 말은 예상보다 깊게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하늘은 숨을 고르고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어제 행정실에서 본 1979년 학교 설립 사진. 사진 속 젊은 여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윤미정. 하늘은 그 사진을 수레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두었다. 이 사진 할머니 맞죠? 순간 시장의 소음이 희미해지는 듯했다. 어묵 끓는 소리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수레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사라졌다. 마치 시간이라는 것이 잠시 멈춰버린 것처럼. 윤미정은 사진 위에 눈을 떨구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 과거와 지금의 현실 사이 어디쯤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의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럼 정말 학교 설립하신 분이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서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단정한 목소리가 아닌 깊은 숨처럼 가볍게 내뱉은 말이었다. 그땐 누군가의 설립자였고, 누군가의 선생님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죠.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는 설명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고백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자책처럼 들렸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왜 알려지지 않았죠? 윤미정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시장 구석에 숨은 수레처럼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찾는 눈이 없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다. 눈이 내리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천막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수레 앞 학생들을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겐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내일 저희 친구들도 데려오면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내일은 좀 더 이른 시간에 와요. 그날 오후 학교로 돌아간 세 명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사진을 책 사이에 끼워 넣었지만 책 속 사진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고 교실에서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하늘은 방 안 책상 위에 사진을 올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정말 더 이른 시간,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건 찾으려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스스로 깨어나는 법이니까.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학생회장 하늘뿐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 방송부, 신문반,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라온 학생들까지. 처음엔 그저 소문을 확인하려는 단순한 목적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은 묘하게 진지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엇인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생긴 사람들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날도 수레는 전날과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시장 가장 구석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어제는 단 3명이 서 있었던 자리, 오늘은 20명이 서 있었다. 학생들이 수레 앞을 둘러싸자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어묵 국물, 생선의 비늘, 뜨거운 호떡의 김 사이로 파란 천막 주변이 조용히 웅성거렸다. 윤미정은 학생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늘 이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조용히 수레 옆 의자를 끌어 학생들 앞에 놓았다. 그 모습은 무언가를 설명하기보다 기억을 꺼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시장 쪽으로 뛰어들어왔다. 검은 롱코트, 학교 로고가 새겨진 명찰, 급히 헐떡이는 호흡. 바로 교장 박경호였다. 교장은 당황한 눈빛으로 학생들과 시장 상인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학교가 아니라 시장에 모여서. 그의 말은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 나온 말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다. 그 불안은 학생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드러날 뭔가가 있음을 아는 사람의 불안이었다. 교장이 하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 이건 학생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하늘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생님들 중 누구도 이걸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그 순간 주변 상인들이 조용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가게에서 호떡을 굽던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드디어 시작된 건가 보네. 어묵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찾아온 거지. 그분의 아이들이. 교장은 학생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시장 사람들은 그 장면을 묘하게 지켜보며 학생들 쪽을 응원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평범한 상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장 사람들 중에는 그 옛날 할머니가 처음 가르쳤던 아이들도 있었다. 학교가 진짜 학교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장이 결국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게 말했다. 선생님, 아니, 어르신. 이건 공개되어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그러나 그 말은 그에게도 설득력이 없었다. 그 순간 미정은 처음으로 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안 되죠? 학교의 역사인데, 학교의 뿌리인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인데. 교장이 입을 다물자 학생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서우가 작은 종이 하나를 펼쳐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어 보였다. 그것은 행정실에서 보았던 오래된 신문 기사 복사본. 버려진 땅에 세운 교실, 단 한 명의 선생님으로 시작된 학교 이야기. 그 아래 작게 쓰여 있었다. 인터뷰어 초대 교장 및 설립자, 윤미정. 주변이 조용해졌다. 시장 사람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교장 역시 말문이 막혔다. 그때 미정이 수레 뒤쪽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교지, 첫 개교 사진, 첫 번째 교실 열쇠, 그리고 교직원 명부 1호가 들어 있었다. 모두 직접 보관했던 것들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학생들 앞으로 조용히 펼쳐놓았다. 사진 한 장. 허름한 컨테이너, 교실 앞에서 웃고 있는 20살 초반의 여인. 그 옆에는 13, 15, 16살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지금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 그리고 그 시절의 첫 졸업생들. 그 사진 속 인물들 중 지금도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할아버지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말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글도 못 배웠지. 이분이 학교 만든 분이야.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고. 학생들은 숨을 삼켰고 교장은 그 말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장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교장은 막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진실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 진실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시장의 천막 아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교실이 열리고 있었다.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 끝자락, 시장의 바람은 더 이상 차갑기만 한 바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체온과 목소리가 깃든 바람이었다. 특히 시장 가장 끝, 파란 천막 아래 수레 주변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년의 상인들,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 그리고 학교에서 소식을 듣고 온 몇몇 교사들까지.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오늘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윤미정은 수레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손에는 낡은 교지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수레 옆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녀는 상자를 열어 천천히 안에 있는 것들을 꺼냈다. 먼저 나온 것은 오래된 초등학교 책걸상 사진.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 몇 권과 연필 몇 자루밖에 없었지만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빛나고 있었다. 그 책상을 바라본 사람들 중 몇몇은 표정을 굳혔다. 어떤 상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고 생선 가게 주인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작고 낡은 그러나 유난히 윤이 나는 열쇠. 그 열쇠에는 흐릿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1979. 처음 문을 열다. 학생들은 숨을 삼켰다. 어제까지 소문처럼만 들리던 이야기가 이제는 증거를 얻고 현실이 되어 눈앞에 존재했다. 하늘은 열쇠를 바라보며 느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학교의 처음이자 이제 막 다시 열린 문이라는 걸. 사람들이 조용히 둘러앉자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가 아닌 사건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두르지 않았고 과장하지 않았으며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귀를 사로잡았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는 진짜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 1979년 학교가 만들어지던 날. 1. 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건물이 없어서 빈 공터 위에 컨테이너를 얹고 책상이 없어 마을 사람들에게 버려진 나무 판자를 모았다. 2. 교사는 그녀 혼자였고 교무실도 교실도 없었으며 학생들은 책 대신 벽을 칠판처럼 쓰며 공부했다. 3. 교복 대신 집에서 입고 온 옷으로 학교에 오고 엉터리 필기독으로 글씨를 배우고
비가 오면 수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4. 아이들은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부모들은 공부해서 뭐 하냐며 아이들을 데려갔다. 5.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보다 먼저 꿈을 가르쳤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했다. 6. 아이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방 한 칸을 내어줬다. 그 방이 학교의 첫 번째 교실이었다. 7. 이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땅이 생겼고 교실이 생겼고 학생들이 늘어났다. 그렇게 학교가 만들어졌다. 8. 그러나 학교가 커지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교사가 늘어나고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녀는 거기에 없었다. 9. 사람들은 그녀를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했고 열정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0. 그리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학교를 떠났고 다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말을 끝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충격과 함께 묵직한 침묵에 빠졌다. 그 순간 교장조차 얼굴을 들지 못했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어요?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싸우면 남는 건 상처예요. 하지만 바라보면 남는 건 생각이죠. 그 말은 싸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이었다. 하늘은 천천히 말했다. 그러면 학교가 바뀌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기억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린 거죠. 그 말은 학생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옆에 있던 서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의 진짜 역사는 기록에 없는 역사였다는 걸.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는 창립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학교가 학교이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그 자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학생들이 먼저 천막 옆에 나란히 앉았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보라고 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그 자리가 배움이 시작된 자리 같아서, 학교보다 학교 같은 자리 같아서,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가만히 조용히 울고 있었다. 파란 천막 아래 사람들이 둘러앉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자리를 이상하게 보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의자를 가져다 주고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었다. 김치술의 앞은 더 이상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배우고 기억을 배우고 마음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포근한 바람이 천막 위를 스치며 은은한 햇살을 흘려보냈고 술의 뒤편 벤치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 교사 2명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누가 불렀거나 누가 허락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에 자리에 함께 있는 것뿐이었다. 윤미정은 처음으로 술의 뒤편에서 낡은 묵주와 오래된 메모지를 꺼냈다. 그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기다려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 문장은 그녀가 학교 재단에서 제외되던 날에 썼던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으며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할 거예요. 왜 학교를 떠난 뒤 다시 이 학교로 돌아왔는지. 그것도 설립자가 아닌 청소부로.
학생들은 숨을 삼켰다. 주변 상인들조차도 조용히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미정은 천천히 수레 앞 의자에서 일어나 시장 바닥에 내려놓은 작은 항아리 하나 앞에 멈췄다. 그 항아리 안에는 김치가 담긴 게 아니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아이들이 남기고 간 짧은 글, 시장 사람들의 쪽지, 스스로 적어두고 잊었던 메모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편지 한 장. 봉투는 바랬고 종이는 닳아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다. 선생님이라 불릴 수 없게 된 순간, 그제서야 내가 교사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정, 1985년. 학생 대표 하늘이 그 글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 진짜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윤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복귀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강단이 아닌 시장 수레에서, 칠판이 아닌 항아리 앞에서 교사로 돌아왔던 이유를. 그녀의 이야기 나는 왜 청소부로 돌아왔나? 1. 그녀는 학교를 떠난 뒤 스스로 교사가 아니라고 느꼈다. 큰 건물도 책도 교탁도 없으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2. 그러나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학교를 떠난 뒤에도 아이들이 찾아왔다. 편지를 쓰며 자신이 배운 것이 지식이 아닌 삶이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3. 그제서야 그녀는 알게 되었다. 교사가 말하는 이가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걸. 4.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는 너무 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진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학교 정문이 아닌 학교와 가장 가까운 시장 끝 자리를 택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지나갈 만한 자리, 멈춰 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기억이 찾아올 수 있는 자리. 6. 교사가 아니라 청소부의 옷을 입었다.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진짜를 찾게 되니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찾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7. 그렇게 1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20년을 기다렸다. 40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직접 찾아왔다. 말이 끝나자 시장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침묵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떠올리는 시간이었다. 그때 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학생 서우였다. 그러면 우리들이 찾아온 건 할머니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배웠기 때문인가요?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 교사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옆에 조용히 앉아 듣고 있던 생선 가게 임 사장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 시장이 진짜 학교 같구먼. 그리고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이 시장에 올 때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말을 가져왔다.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고 왔다. 그날 이후 시장 상인들도 물건을 팔러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러 나왔다. 그날 이후 학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교장도 학생들을 막지 않았고 교사들도 말하지 않고 듣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청소부 할머니는 더 이상 청소부라고 불리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를 교장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단어에는 직책이 아닌 기억이 들어 있었다. 파란 천막 아래 시장 끝,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소문 속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누군가의 정체가 밝혀진 장소도 아니었고 단지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아니었다. 그곳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스스로 배우는 법을 깨달은 공간이 되어 있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시험 범위를 체크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썰렁했던 시장 끝의 수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알게 되었다. 공부는 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학교의 풍경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보다 더 학교 같은 곳이 있다. 진짜 교실은 칠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의 공간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학생들은 아침이 아니라 새벽에 시장에 도착했다. 책도 필통도 교재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흰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칸도 줄도 없었다. 그저 배워야 할 것들을 적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였다. 학생 수는 전날보다 더 늘어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배우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앞에서 윤미정은 이날도 수레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단 한마디만 꺼냈다. 이제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해봐요. 첫 번째 수업. 그 말은 학생들에게 말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초대였다. 하늘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녀는 노트를 펴고 맨 위에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학교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학생들의 노트 곳곳에서 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적기 시작했다. 용기, 기억, 존재 이유, 사람을 이해하는 법. 그것은 정답을 쓰는 수업이 아니라 질문을 쓰는 수업이었다. 그 수업은 누군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아래에서 시작된 수업이었다. 그 순간 한 상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배움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먼. 학생들은 그 말을 적어 넣었다. 공부란 기억되는 사람에게서 시작한다. 학생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수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학교는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교무회의가 열렸고 주제는 단 하나였다. 학생들이 왜 교실을 떠났는가? 많은 교사들이 말했다. 학생들이 공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비어가 장소에서 모임을 합니다. 그러나 한 교사는 조용히 다른 말을 했다. 거부한 건 공부가 아니라 공부가 아닌 것을 공부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교장도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다. 논쟁은 계속되었고 어느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시장에서 만난 생선 가게 할아버지. 한때 윤미정의 첫 제자였던 사람. 그는 조용히 한 문장만 남겼다. 나는 글도 못 읽었지만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았소. 그 말은 학교를 흔들어 버렸다. 그 말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며칠 뒤 학교는 조용히 새로운 공지를 띄웠다. 정식 교과 수업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만드는 수업이 신설된다는 공지였다. 장소는 강당도 교실도 아닌 교문 앞 시장 끝 천막.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고 교사들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식은 교문 안에서 배우지만 가치는 교문 밖에서 자란다는 걸. 그리고 그날 윤미정은 처음으로 이렇게 불렸다. 청소부 할머니도 아니고 설립자도 아니고 이사장님도 아니었다. 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내일부터 저희 수업도 들어주세요. 그녀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허락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날 학생들은 처음으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비로소 학교보다 학교 같은 학교가 시작된 날이었다. 학교 설립 50주년 기념식 날. 강당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높은 천장에는 반짝이는 조명이 달렸고 단상 위에는 학교의 역사와 성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지금은 웅장한 건물과 커다란 운동장을 가진 이 학교가 과거에는 겨우 컨테이너 한 동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적어도 기억하려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랐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학생들, 상인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는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초창기 허름했던 교실 사진, 책보다 웃음이 많았던 아이들, 교사도, 교무실도, 교장도 없던 시절의 이야기. 그 화면 속에 등장하는 사진들 중 늘 중앙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항상 아이들보다 뒤에 있었으며, 항상 이름이 아닌 선생님으로 불렸다.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그 순간을 바꾸기 위해 학생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기획, 마지막이 아닌 첫 번째 수업. 학생회장 하늘은 단상 위에 올라가 손에 쥔 작은 종이 쪽지를 펼쳤다. 준비된 원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오늘은 축하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억을 부르는 날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교장도 내빈들도 상인들도 놀란 표정으로 하늘의 목소리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학생들이 준비한 영상을 재생시켰다. 그 화면에는 화려한 건물도 유명 인물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시장 끝 수레 옆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다. 천막 아래 작은 항아리 위에 쌓였던 편지들, 아이들이 적어낸 질문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첫 번째 수업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 학생이 수레 옆 이삿짐 카트에 이렇게 적어둔 문장. 우리는 그분에게 배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조용해졌다. 그제야 하늘은 단상 앞을 향해 고개 숙여 말했다. 이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뒤편 출입문이 천천히 열렸다. 은회색 머리, 검은 코트, 그리고 작은 수레를 천천히 끌고 들어오는 윤미정 선생님. 그녀는 강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 오랫동안 홀로 서 있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아니, 너무 먹먹해서 박수를 칠 수 없었다. 잠시 뒤 학생 한 명이 아주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곧이어 다른 손뼉들이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어떤 영웅을 향한 환호가 아니었다. 기억된 사람을 향한 감사였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다. 1979년 이 학교를 세운 사람. 교무실도 교장도 없던 시절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꿈을 묻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선생님이라 부른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학교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우리 학교의 첫 번째 교사 윤미정.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일어서며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불렀다. 윤, 미, 정, 선, 생, 님. 윤, 미, 정, 선, 생,
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남긴 말은 그 어떤 눈물보다 더 깊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학교는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기억이 자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자란다면 나는 오늘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학생들은 울었고 교사들도 울었고 교장도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기억나는 사람을 만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시장 끝 천막을 찾았다. 그곳에는 수레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항아리 안에는 편지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다. 그날 학생들은 수레 옆에 이런 문장을 적어 붙였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기다릴게요. 누군가 기억을 배우러 찾아올 때까지. 그곳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첫 번째 수업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